때는 1924년 중국. 매춘부에게 태어난 불쌍한 도주는 더 이상 홍등가에서 키워질 수 없기에 엄마에게 버림받게 되는데요. 매정한 그녀는 아들을 경극 학교에 끌고 갑니다. 하지만 도주는 육손, 즉 손가락이 6개였고 그걸 본 단장은 배우가 될 수 없는 운명이다. 받아줄 수 없다고 하죠. 잔인한 엄마는 당장 칼갈이 아저씨 칼로 기형적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다시 데려갑니다. 경극 학교에서 왕따가 될 뻔했지만 대장인 시토는 도주를 받아줍니다. 다음 날부터 도주는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도주 벽돌을 찾은 시토는 결국 사부에게 걸려 뒤지게 맞습니다. 벌은 밤까지 이어지고 도주는 시토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토. 어느새 훌쩍 자란 둘. 도주는 여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문제는 도주가 완강히 여자 역을 거부하는 거였고 그것은 씻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체벌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도주는 라이즈라는 친구와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경극의 인기가 극에 달했던 시절, 둘은 탕후루를 사들고 경극을 보러 갑니다. 도주와 라이즈는 완전히 경극에 빠져들며 매료됩니다. 전원 단체로 막고 있었고 상황은 생각보다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라이즈는 급히 남은 탕후루를 다 털어놓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극장의 사장님이 찾아오고 도주는 그만 또 대사를 계집아이가 아닌 사내라며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시토는 곰방대를 입에 찔러 넣어버리고 이제 그는 패왕 항우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 우위로 거듭납니다. 사부는 도즈가 장례관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걸 막고 싶었으나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위층의 전통이기도 했죠. 여기서 잠시 중요한 인물 서야를 소개합니다. 서야는 버려진 아이로 도주가 겁탈당한 후 주워서 키운 아이인데요. 도주가 마치 양자처럼 자신의 제자로 키우며 후반부 갈등을 부추기는 인물입니다. 세월은 흘러 둘은 경극 스타로 성장했고 도주는 청대이라는 이름으로 시토는 샬로라는 배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평소 대의를 흠모하던 원대인도 관람을 왔습니다. 그는 경극의 부유한 후원자이자 애호가였죠.
공연 후 원데이는 대기실을 찾아와 좋아하는 청대이에게 극찬을, 샬로에게는 아쉬운 연기다 기싸움을 걸어옵니다. 원데이인이 데이를 어떻게 해보려는 개수작이라는 걸 샬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以为虞姬转世再现，有点意思。对呀，你这让我们蝶衣怎么当得起呀？ 이런 선물로 과연 데이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요? 홍등가 취미가 있는 샬로는 주산이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段老板，您来了。老板，给哥哥凑个实情。好啊，要不这么着，小龙， 하지만 데이는 더욱 샬로에게 집착하고 蝶衣，你可真是不疯魔不成活。这么说，有个潘金莲了。 이렇게 공포의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집착남 원데이. 데이의 인기는 슈퍼스타급이었습니다. 주사는 샬로를 본격적으로 꼬시기 시작하고 둘은 결혼하기로 합니다. 师哥，师哥，你别走。我上哪儿去？你管得着吗？ 구 원데이는 데이에게 귀한 보검을 선물하고 둘은 술에 취해 경극놀이를 합니다. 데이는 샬로 생각에 그저 괴롭습니다. 这是真家伙。 중일 전쟁이 한창인 격동의 시기, 일본군은 성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데이는 원데이인 집을 나와 샬로 약혼식에 참석합니다. 사실 데이는 이별 통보를 하러 간 거였죠. 这面子你总算给师哥了。今往后，你唱你的，我唱我。 결국 데이는 일본군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샬로는 대기실에서 치욕을 당합니다. 听明白了吗？是吧？ 열성 팬 원데이도 역시나 참석. 您得让他给我脱下来。小龙， 결국 샬로는 모욕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칩니다. 잡혀간 샬로를 빼올 수 있는 방법은 일본군의 환심을 산 데이뿐이었습니다. 我哪儿来哪儿去，回我的花满楼。 주사는 샬로를 빼내주기만 한다면 홍등가로 돌아가겠다, 사라져주겠다 약속합니다. 这可是您自个儿说的。 一言为定。 데이는 샬로를 구하기 위해 일본군 앞에서 열심히 노래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큰 화로 되돌아오고 샬로 역시 침을 뱉어버립니다. 有个叫青木的，他是懂戏的。 주사는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샬로와 결혼을 합니다. 没爸往什么看呢？不唱戏了。 데이는 원데이인과 함께 더욱더 망가지며 아편 중독자가 되어갑니다. 샬로 역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고 배우가 백수로 산다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망가진 둘은 초심 찾기를 하는데요. 샬로와 데이는 사부님을 찾아뵙고 사부님은 변해버린 둘을 지탄하듯 뒤지게 때립니다. 여전히 그곳의 교육 방식은 옛날 그대로를 유지했죠. 그게 사부님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일본은 패배했습니다. 下一堆精力伤，别闹出事儿来。哎， 일본이 패망하니 중국군이 이제는 문제였죠. 일본군을 칭찬했다는 이유로 폭동이 일어나고 홀몸이 아니었던 주사는 유산하고 맙니다. 我真对不住你。
孩子怕是保不住了。 그리고 데이는 일본군 앞에서 공연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程蝶衣犯的是汉奸罪。 샬로는 원데인을 찾아가 데이 석방에 힘써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원데이는 경극처럼 패왕의 우위를 구해야지 내가 왜? 모르쇠를 시전. 那该他教育一去啊。 규사는 보검을 다시 들고 와 원데인을 설득합니다. 要是您袁四爷让他去的，瞧您这意思，我是找对主了。 데이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공연했다가 작전이었죠. 旁的袁四爷都替你安排妥当了，你得说是日本人拿枪逼着你去唱的堂会。日本人，他是打了我师弟，还用手枪顶其项背威胁。 웬일인지 그는 동료들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可是他们没有打我。 你他妈耍我呀你！你们杀了我吧！ 재판은 보류되고 운 좋게 가석방을 일단 받습니다. 이후 데이는 이제 국민당 간부들 앞에서 공연하게 되었죠. 그럴수록 데이의 아편 중독 증세는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不过我们求平安，外边世道虽不大，跟过去往常一模一样。 어느 날 우연히 데이와 샬로는 재회합니다.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했죠.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쳤고 공산당이 대륙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릴 때 본인을 겁탈했던 장례관은 폐가망신에 있었습니다. 还认得我吗？ 어릴 적 바로 이 사람이죠. 이제는 공산당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중국은 더 이상 본인들이 알던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세상에 서야는 유독 신나 보였습니다. 이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예술계, 부르주아, 계급층들이 숙청되기 시작하고 원사야, 즉 원대인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인은 극심한 아편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别闹了，叫人家过去。我操你大爷！别放开我！我操你大爷！想把大烟戒了，还要脱几层皮呢，这才是个头。 환각 상태에서 떠오른 건 엄마였습니다. 水都冻冰了。 다행히 어렵게 아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多谢大伙来看我，没事了，我好。 고맙게도 단원들은 문병을 와줬습니다. 이제 데이와 서야는 본격적인 의견 마찰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경극의 신구 대립이었습니다. 现在劳动人民上了台就不是京戏了。 경극의 전통성과 반대로 사진 속 현대적 의상 공연은 경극을 한참 벗어나 있었죠. 배은망덕한 서야는 이제 우이어까지 노립니다. 这么说，你知道 샬로도 새 파트너와 무대에 설 건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您自个儿掂量着。 단원 모두가 샬로를 지지하고 넋을 잃은 데이는 우이 자리를 순순히 내어주고 극단을 나옵니다. 多谢菊仙小姐。 용서를 빌려온 샬로에게 왜 항상 우이가 죽어야 되냐 묻습니다. 可那是戏。 그렇게 문화 대혁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모든 걸 태워버리지만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공산당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서야는 공산당 홍위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旧社会，你去过妓院吗？去过。 극장주까지 배신했죠. 那爷，你得替我，那爷，你这个反动的戏院子老板，你光想保你自己，拉坤，你血口喷人。要有人证明你是没有，肯定没有，绝对没有。
你说共产党来了，你也照打不误。没有。小龙， 서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기 위해 샬로는 데이에 대해 폭로합니다. 일본군, 국민당, 과거 아편 중독 등 그 모든 것. 급기야 원대인과 동성애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他跟袁世清，他当了。给国民党伤兵唱戏，给北平学员的反动说清楚。你们都骗我！斗他就斗他，斗他呀！她是花满楼的头牌妓女，当这个女人，我就知道完了。 홍등가 여자를 사랑했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 샬로. 真的不爱，真的，我真的不爱他，我跟他划清界限，不爱他。 서로 거듭된 폭로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엄청난 비극은 남아 있었습니다. 주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과거 원대인이 선물했던 보석을 서야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걸 빌미로 결국 서야도 홍위병에게 체포됩니다. 11년 후 1977년 텅 빈 체육관에서 둘은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난 원래 산의 아이로서 어릴 때처럼 대사를 또 틀려버립니다. 패왕별의 이야기 속 우이처럼 데이는 자결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청 카이거 감독의 1993년작 패왕별이는 제46회 칸 영화제에서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와 황금종려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영화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외국어 영화상을 받습니다. 영화는 당시 당연하게도 중국스럽게 검열 등으로 제대로 개봉을 못했습니다. 동성애, 아동학대, 문화대혁명 장면들이 많이 잘려나갔고 마지막에 청데이의 자결 장면도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관객들은 데이가 죽은 줄도 몰랐을 수도. 한국 개봉 당시 러닝타임은 약 2시간 36분인데 본 영상은 감독판으로 15분 추가된 2시간 51분짜리를 편집한 것입니다. 저 또한 초반부 혹독한 경극 훈련과 과도한 구타 장면을 편집했습니다. 유튜브는 아동학대 절대 참지 않죠. 당시 중국에서는 검열당하고 일부 삭제 후 잠시 개봉하긴 했었습니다. 패왕별이는 공산당이 개거품 물고 언급을 자제하는 문화대혁명, 국민당 공산당 전쟁, 전통 경극 문화의 쇠퇴, 동성애 코드 같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싫은 것만 골라 넣었나 싶은 영화입니다. 유튜브 인스타도 금지한 나라가 이걸 제대로 개봉시켜준다고요? 절대 노노. 칸이 인정한 이런 대단한 영화를 찍은 청 카이거 감독은 그래서 지금 뭘 찍냐면 뭐 이런 거 2018년에 찍으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청 카이거 감독은 영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인들이 말살될 걸 애연하고 그 당시 패왕별이를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오쩌둥이 주도한 내란 성향이 짙은 사회적 정치 운동인데요. 문화혁명 하면 일명 탱크남,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죠. 혼자 탱크 길막하는 사진. 아무튼 마오쩌둥은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하여 홍위병을 조직했는데요. 영화 속 버려진 아기 서야가 결국 홍위병이 돼서 자신의 양부와 같은 사람이자 스승인 데이와 샬로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서야는 등장인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역을 맡고 있고 공산당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선동당하며 시대에 편승하려는 젊은층 혹은 인물 자체만으로도 전통 문화 계승이 문화 대혁명으로 끊겨버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야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는데요. 마지막에 오히려 홍위병들에게 본인이 억압과 통제를 당하는 장면이 의미심장하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공산당에 동조했던 중국의 뉴 제네레이션 세대의 말로를 기가 막히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국중 원대인은 문화계 후원자로 유명한 인사인데요. 이런 부르주아 집단, 예체능계의 대부들도 싸그리 잡혀가서 고문 및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어릴 때 대의를 겁탈했던 청나라 시절의 귀족도 후반부 망한 후에 치매 노인이 된 건가? 아무튼 담배를 팔고 있는데요. 이제 황제의 시대는 끝났고 귀족 계급의 몰락, 마치그를 억압과 폭력 앞에 평등해진 구시대의 망령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시 보고 느낀 점은 주산이 참 보살이라는 건데요. 남편 깽판 치는 거 다 받아줘. 일본군에게 끌려갔을 때 대의 설득해서 남편 꺼내줘. 극단 위기일 때 앞장서서 유산도 불사하며 샬로와 대의를 구하려 하고, 법정에 섰을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대인을 찾아가 대의를 꺼내주려 하고, 아편중도 끊게 도와주고, 엄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우위 역할을 서야에게 뺏겼을 때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것 또한 주산입니다. 이 모든 걸 대의가 본인을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후반 끔찍한 시대의 흐름 속에 마음에도 없는 폭로전이 이어지고 대의와 샬로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인물이죠. 그렇기에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이 너무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모습 또한 청나라 복장이며 구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고 영화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언제 봐도 공리 누나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청더이, 한국 자막상 대의의 죽음 또한 너무 안타까운데요. 대의는 삶 자체가 찐 메소드, 진심으로 경극 속에 빠져 사는 인물이고 진정한 예술인이자 배역 때문에 그렇게 거부했던 성 정체성까지 바꾼 인물입니다. 매춘부에게 태어난 다지증 사생아, 그냥 날 때부터 비극적인 삶 그 자체인데요. 역시나 매춘부 출신인 주산에게 금단 현상 중 엄마라고 하는 장면은 울컥하더라고요. 그가 갑자기 죽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주산처럼 대의 역시 문화 대혁명식이 샬로의 연이은 폭로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다. 변화된 세상, 바로 경극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물이다. 등등 물론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엔딩신 샬로와 텅 빈 체육관에서 11년 만에 호흡을 다시 맞춰보죠. 성별을 포기 못하고 늘 틀렸던 나는 사내 아이로서 계집아이도 아닌데 라고 말하며 어릴 때 틀렸던 대사를 또 틀려버립니다. 이건 어디에도 나오는 해석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의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부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우위 속에 빠져 산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본인은 여자이자 우이고 패왕 항우를 극 중에서도 실제로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11년 만에 해본 경극 패왕별이는 같은 대사를 또 틀림으로써 그냥 체벌과 폭력 앞에 순응한 여자도 우이도 배우도 뭣도 아닌 시대 흐름 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심이 그냥 남자 청더이란 걸 깨닫게 해준 겁니다. 대의의 예술인으로서의 사멸과 중국 속 경극의 소멸이 합쳐진 중의적인 엔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개봉 후 정확히 10년 뒤 2003년에 장국영 형님은 향년 46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그의 동성 애인에게 모든 유산을 남기고 스스로 떠났죠. 타살이다 뭐다 온갖 루머가 많았지만 홍콩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국영이 일찍 간 배우 중 가장 아까운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만보무비였습니다.